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현과 아우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말에 있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오늘 쉬어가면서 승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완패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어제 7%나 빠지면서 들고 계신 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었는데 오늘 1% 반등을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포트의 종목, 어떤 종목이 수익률을 많이 내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끼리 포트의 종목을 담아서 평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 시간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로 가득 짜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고정, 시청률 높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일부를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7월 수익률 왕중 왕이셨죠. 고종현 전문가, 또 그리고 지난주 중간 점검에서 1위를 기록하셨던 김지훈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두 분의 전문가가 과연 어떤 멘토님이실까요? 프로필 소개부터 도와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었고요. 삼성전자는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어제 7% 하락해서 오늘 1%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고종현 전문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보합성 행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2개월 좀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은 31일에 버냉키 의장의 입에 어느 정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9월 1일에 이제 드라기 총재도 역시나 드라기 총재의 입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것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장 반등이 1800포인트 이하 구간부터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급 구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1900포인트 이상에서의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수급도 유입됐던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2개월 좀 좁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9월 초까지는 이벤트가 좀 산재해 있다 하셨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장이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지난달 말부터 반등이 들어가는 시점상에서 모멘텀이라는 게 결국에는 실체는 없이 어느 정도 기대감과 우려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앞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일부 업종군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장 지수 때는 다시 재반등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김지훈 전문가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오늘 장이라기보다는 요즘 최근 장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지지 포인트 1900포인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59가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8월달 말 그리고 오늘하고 수, 목, 금 3일 정도 8월 달이 남아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강하게 베팅한다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9월 달
9월달 초반에 지수 포인트나 종목들의 지지 포인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 지지 포인트를 1900포인트로 잡아들었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탈시킨다고 하더라도 겁먹거나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간이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베팅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다는 의견이셨는데 오늘 장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했고 지수로도 확인이 됐듯이 코스닥이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예. 앞으로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뭐 중소형주라기보다는 그 중소형주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만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한 달 전, 3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파동 구간입니다. 1750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현재 1950포인트 구간까지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급등한 형식의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 포인트 또는 뭐 우량주,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개별주나 중소형주를 건드시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테마군 그리고 어떤 뭐 섹터별로 우리가 접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한 뭉텅이로 집단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 집단 안에서 A 종목, B 종목이라는 조금 명확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김준 전문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포트를 보더라도 테마주 쪽으로 매매를 좀 잦은 매매를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종현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허리가 될 만한 종목을 하나를 잡으셔서 그 종목 공략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제 장에서 빠졌던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라고 물어봤을 때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했었고요. 오늘 반등을 줬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하루 반등 줬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죠. 예.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수급이 빠져나갔으니까 많이 빠진 거겠죠. 근데 하루 중에 그렇게 이제 주식을 팔았던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음날 됐다라고 해서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매수 시기를 이제 뭐 어제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뭐 하루 이틀 그 서둘러서 좀 보시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기간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할 때 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매기는 돌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대표적인 IT 업종의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예. 시장 안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유롭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증권사나 뭐 메이저 쪽에서의 전망은 이제 1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지훈 전문가님은 의견 어떠세요? 일단 삼성전자 질문 하나, 두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 주가 회복될까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흐름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면 굉장히 중대형주 그리고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연관시키는 종목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한가가 들어간다거나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130만 원, 140만 원 돌파할 때 이 종목이 잘못되게 되면 하한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와서 뭐 종목군 가을대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자체는 투자적인 목적보다는 어느 정도의 투기적인 목적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목을 한 종목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부품 납부에 대해서 뭐 주가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어떤 뭐 기업들 그리고 뭐 저평가, 실적 위주, 성장성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성을 많이 두시고 매매를 해 나가시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급들이 꼬여버리거나 수급들이 빠져나가야 되면 그 주가가 탄력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위에서 140만 원 가까이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긴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순하게 중대형주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의 급등하는 형식의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는 구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매수했는데 잘 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내일장은 과연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일 텐데요. 고종현 전문가님, 예스, 노로만 좀 답해 주세요.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저는 하락으로 봅니다. 하락이요. 예. 김지훈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하락으로 봅니다. 두 분 모두 하락을 점치셨는데 어제도 나오셨던 두 분이 하락을 점치셨고 오늘장 딱 들어맞았습니다. 하락이라면 얼마나 깊을지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고종현 전문가님.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지난 1950포인트 영역권의 시장이 걸쳐 있을 때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들어오기야 할 텐데,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일장은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약 이번 달 들어서 3주 동안 기간 조정을 멈춰주고 지금 가격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 자체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0.08%의 약세의 시장을 두고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보합선 마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일 동안 1920포인트 영역권과 1910포인트 영역권에서 좀 등락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종목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이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중국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오늘 약세 구간이나 보합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1% 이상의 급반등을 좀 줬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명분 자체가 부양책에 있다라는 부분 상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 어느 정도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증시 안에서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분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내일장은 하락이다,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의 시장은 가격대가 낮아진 상태에서 충분히 좀 강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듯이 다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실질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많이 오르진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회 구간을 다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 들어서 ETF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네.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건지 인덱스를 사야 되는 인버스죠. 인버스죠. 예. 죄송합니다.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건지 질문 예.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을 예. 좀 길게 봐주세요. 사실 약간 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도 많이 못 오른다라는 관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중에는 이번 올해 연중에는 많이 못 오른다라는 관점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점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에리나 앵커님 오셨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살짝 이제 이격을 좁혀주면서 눌림목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시장 2000포인트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상방을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ETF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수 상승폭이 이제 2배 정도의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쳐도요. 예. 실질적으로 ETF 지수 추종 ETF들의 상승치보다도 종목군들의 상승치가 두드러지게 좀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때 파생보다도 현물, 본주를 좀 거래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종현 전문가 결국은 상방이지만 일단 내일장에서는 소폭의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김준 전문가님 하락 점 치셨는데 어떻게 흐름이 좀 나올까요? 예, 일단 저는 어차피 지수 자체를 단기간에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80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는 주구장창 상승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900포인트를 올라서면서부터는 오늘까지도 주구장창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더라도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나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척 보이지만은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취하고 있다가 지수나 종목군에 대해서 가을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을대, 부담 없는 가을대 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향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수나 종목군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지수나 종목군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 대응보다는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폭 나온 다음에 안정적인 구간에서 가격대나 방향성을 다진 다음에 올라간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훈 전문가님도 길게 본다면 상승 쪽을 점치시나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항상 그렇듯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지수 같은 경우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수 포인트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단지 그 안에서 과정 중에서 흔들기 폭이나 떨어지는 급락이나 급등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을대 자체가 높은 가을대도 알고 낮은 가을대도 알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밴드 범위 내에 있는 가을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급등 급락보다는 아주 길게 보실 것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의 내일장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관심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